한여름 밤 지민은 친구들과 함께 캠핑을 떠났다. 바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힐링을 하고자 한 이 여행은 친구들에게도 좋은 휴식이 될 것 같았다. 그들은 강가에 텐트를 치고 저녁에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맛있는 바비큐를 즐겼다. 밤이 깊어가자 친구들은 하나둘씩 잠자리에 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민은 잠이 오지 않았다. 텐트 안의 더위와 모닥불의 밝음이 그를 깨어있게 했다. 그는 잠시 산책을 하기로 했다. 손전등을 들고 숲속으로 들어선 지민은 시원한 밤 공기를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숲속은 깊고 어두웠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다.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걷는 것은 그에게 평온함을 주었다. 걷다 보니 지민은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와 벌레들의 울음소리가 그의 귀에 들려왔다. 그는 잠시 멈춰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그 순간 지민은 멀리서 낮은 울음소리를 들었다. 처음엔 짐승인 줄 알았지만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 같았다. 도와줘. 아주 희미하고 절박한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울렸다. 지인은 주위를 살펴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 목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금 더 걸어갔다. 도와줘. 그 목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진 것 같았다. 지인은 호기심과 불안감에 휩싸여 손전등 불빛을 이리저리 뒤추며 걸음을 옮겼다. 그때 그의 손전등 불빛이 갑자기 깜빡이기 시작했다. 불빛이 꺼졌다가 다시 켜졌을 때 지민은 눈앞에 한 여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흰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그녀의 눈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도와줘 라고 속삭였다. 지인은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다. 그 순간 불빛이 다시 깜빡였고 여자는 사라졌다. 지인 겁에 질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캠프장으로 달려갔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캠프장에 도착한 그는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친구들은 지민이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것이라며 웃어넘겼다. 하지만 지민은 분명히 그 여자를 보았다. 그날 밤 지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지민은 어젯밤의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근마을 사람들에게 어젯밤의 일을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다. 아침 일찍 마을로 내려간 지민은 한 할머니를 만났다. 할머니는 지민의 이야기를 듣고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 여자는 몇 년 전 이 숲에서 실종된 사람이다. 그녀는 이 숲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찾지 못했단다. 그녀의 가족들은 아직도 그녀를 찾고 있어. 어쩌면 그녀의 영혼이 아직도 이 숲에서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 지인은 할머니의 말을 듣고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는 그 여자의 영혼이 아직도 이 숲에 갇혀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그는 할머니에게 그 여자의 가족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할머니는 지민에게 숲속에 있는 오래된 사당을 찾아가 보라고 말했다. 그곳에 가면 그녀의 영혼을 달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지민은 용기를 내어 그 사당을 찾아가기로 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사당을 향했다. 사당은 숲속 깊은 곳에 있었고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된 듯 보였다. 사당 앞에 도착한 지민은 여자를 위해 기도했다. 그는 그녀가 평온히 쉴 수 있기를 바라며 진심으로 기도했다. 기도를 마친 후 지민은 사당 앞에 작은 꽃다발을 놓았다. 그 순간 지민은 다시 한번 그 여자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에는 고마워 라는 따뜻한 목소리였다. 지민은 그녀가 이제 평온히 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 후 지민과 그의 친구들은 다시는 그 숲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매년 그 사당을 찾아가 그녀를 위해 기도했다. 그녀의 영혼이 평온히 쉬길 바라며.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지만 은주와 그녀의 친구들은 학교에 남아 방과 후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다. 학교는 방학이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갔고 학교 건물은 텅 비어 있었다. 은주와 친구들은 방학 동안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남아 있었다. 그날은 오후 늦게까지 학교에 머물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프로젝트가 끝난 후 은주와 친구들은 학교 곳곳을 탐험하기로 했다. 평소에는 학생들로 북적이던 학교가 이렇게 조용한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호기심에 가득 차 있었다. 교실, 복도, 도서관 등 모든 곳을 돌아다니던 그들은 평소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낡은 문을 발견했다. 문은 오래되고 낡아 보였으며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았다. 이 문 본 적 있어? 은주는 친구들에게 물었다. 모두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이 문을 본 적이 없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은주는 문을 열기로 했다. 문은 오래된 키로 잠겨 있었지만 다행히도 쉽게 열렸다. 너머에는 좁고 어두운 계단이 있었다.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다. 계단 끝에는 작은 방이 있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책들과 가구들이 놓여 있었다. 먼지가 쌓인 책상 위에는 다양한 문서와 종이들이 널려 있었다. 방의 한쪽 구석에서 은주는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은 학교가 세워진 초기의 기록을 보였다. 은주는 일기장을 열어보았다. 일기장은 한 학생이 쓴 것이었다. 일기장에는 그 학생이 이 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그 소리를 따라가다 이상한 존재를 마주쳤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다. 은주와 친구들은 무언가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갑자기 방 안에 있는 오래된 라디오가 켜지며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너무 놀라 방을 나가려 했지만 문이 닫히고 말았다. 그들은 문을 열려고 했지만 아무리 힘을 써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안의 공기가 점점 더 차가워지며 그들은 점점 더 두려워졌다. 그때 은주는 일기장에 적힌 마지막 문장을 발견했다. 여행을 떠나려면 용기를 내야 한다. 은주는 용기를 내어 큰 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떠나고 싶다. 제발 문을 열어줘. 그러자 갑자기 문이 열리며 차가운 공기가 사라졌다. 그들은 서둘러 방을 나와 문을 다시 잠갔다. 학교 밖으로 나와 한숨을 돌린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안도했다. 하지만 그들은 알게 되었다. 그 방은 그 학교에 숨겨진 비밀을 간직한 곳이라는 것을. 그 이후로 은주와 친구들은 그 방에 다시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종종 그 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그날의 경험을 되새겼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학교가 다시 시작되었을 때 은주와 친구들은 그 방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에게 전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 방의 존재를 모르는 것처럼 보였다. 그 방은 학교의 역사 속에 감춰진 비밀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몇 년 후 은주와 친구들은 졸업을 하게 되었다. 그들은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그 방을 찾아가기로 했다. 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그들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하은은 여전히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방 안에 작은 꽃다발을 놓고 그동안의 경험을 되새기며 잠시 동안 침묵을 지켰다. 졸업 후 그들은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지만 그 방에 대한 기억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게 되었다. 그들은 종종 서로 연락하며 그날의 경험을 이야기하곤 했다. 그 방은 여전히 학교의 비밀로 남아 있었고 그 방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은주와 친구들은 그 방이 학교의 중요한 역사 속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밤, 지연은 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평소처럼 늦은 귀가 게을랐지만 오늘은 유난히 피곤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역에 도착한 그녀는 기차가 오기를 기다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지하철이 도착하자 그녀는 거의 텅 빈 대차에 올라탔다. 비가 내리는 소리와 함께 차분한 음악이 배경으로 딸렸다. 지하철이 몇 정거장을 지나가고 지연은 점점 졸음에 빠져들었다. 그러다 문득 그녀의 앞자리에 앉아있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고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지연은 처음엔 그저 피곤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며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남자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남자는 미동도 하지 않고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지하철 터널을 지나가며 불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그 순간 지연은 남자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 그의 얼굴은 피투성이었고 눈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입을 열어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지하철이 다음 정거장에 도착하자 지연은 급히 자리를 떠나 지하철에서 내렸다. 그녀는 빠르게 걸어갔지만 뒤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점점 더 빠르게 걷던 그녀는 결국 뛰기 시작했다. 그러나 발소리는 더욱 가까워졌다. 그녀는 뒤를 돌아볼 용기가 없었다. 지연은 집 앞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갔다. 문을 잠그고 숨을 고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하은을 보니 나라는 이름이 떴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그 순간 뒤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아야. 지연은 소름이 돋으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지하철에서 보았던 피투성이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그녀를 향해 손을 뻗었다. 지연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남자는 천천히 다가와 그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숨이 막혀 몸부림쳤지만 그의 힘은 너무 강했다. 지연의 시야가 흐려지고 그녀는 서서히 의식을 잃어갔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들은 것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너는 이제 내 것이야. 그 후로 지연은 다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의 실종은 미스터리로 남았고 그날 밤의 비는 그녀의 마지막 흔적을 모두 씻어버렸다. 사람들은 여전히 비 오는 밤에 지하철을 탈 때마다 불안한 마음을 느끼곤 한다. 혹시 비 오는 밤 텅 빈 지하철에서 앞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면 그 얼굴을 보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지연처럼 그날 밤의 미스터리에 휘말리게 될지도 모르니까요.